네, 6월 9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길이라서 그런지 국내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테마주 노터스나 쌍용차 그룹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급등세 연출되는데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온통 시장이 이제 하락할 이유들만 지금 산적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오늘은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우려.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상승한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향 조정이 됐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몇 개월 동안 계속 좀 들어왔던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딱 이런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내일 저녁이죠. CPI 지표 5월 달에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좀 될 텐데 이게 저는 정말 상반기 내에 있었던 이제 이벤트들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좀 불식이 되면 하반기 때는 이제 긴축이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이제 예상했던 좀 수준대로 한 8.2% 정도로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 9월 달에는 적어도 이제 빅스텝이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상단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리고 다음 주 바로 또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사실상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가 각종 이제 테마주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순환매를 좀 했잖아요. 근데 오늘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WTI 기준으로 122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오늘은 약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것 같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또 로봇 기업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네. 쌍용차 관련된 이런 또 인수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시세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소 좀 지겨운 상황인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위에 시장이 연출될 거다라는 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오전장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2,600포인트가 딱 확실하게 지지가 좀 되고 있고 코스닥도 870포인트 지금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이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내일 CPI 발표,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 요런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싹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65,000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요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제 저점 매수하는 기회.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의외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또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이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제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시 만기일보다는 이제 내일 발표될 CPI 발표가 이제 증시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종목별로 대응 방법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차백신 연구소부터 리뷰해 볼 텐데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아까 전에 이제 빨간불을 켜줬는데 지금은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그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어제 오후부터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요. 원래 이런 종목들은 아래 위로 5% 10% 오락가락 하는 게 되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10,000원짜리를 뚫었거든요, 살짝. 장 초반에 이제 1050원까지 한번 움직였었는데 제가 어제도 딱 말씀드리는 게 해성 TPC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이게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이 10,000원대의 저항 역시 해성 TPC도 10,000원짜리를 못 뚫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자리를 이제 뚫으면서 오버슈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익이 좀 크게 좀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백신 연구소도 지금 10,000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전 이제 고점을 만들 때 거래가 꽤 많이 조금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000원짜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거치고 있다. 오늘 105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렸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의외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거든요. ASCO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이제 바이오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USA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움직인 종목이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셀리버리가 이제 이 바이오 USA에서 추가적인 어떤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올릭스도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12%,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가격 매력이 분명히 좀 부각이 좀 되는 거고 ASCO, 바이오 USA 제가 연이어서 지금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학회, 컨퍼런스 이런 박람회가 이제 연이어서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뭔가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의 접촉이나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 논의라든지 후보 물질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좀 진척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백신 연구소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증강제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뭐 mRNA 백신뿐만 아니라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11,000원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백신 연구소 어제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6월 3일에 편입했던 자화전자입니다. IT 섹터가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화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나요? 일단 이제 반도체 지금 가장 좀 고민이 깊으신 업종이 반도체일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뭐 오더컷 얘기부터 해가지고 수요 둔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한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 내지는 비중 축소가 많이 좀 나타나면서 매도가 이제 좀 몰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지만 디램 가격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오히려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더컷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벌써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러고 비수기다 그러고 다들 걱정을 했었지만 막상 실적 발표해놓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IT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6월이 벌써 이제 뭐 초순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분명히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실적의 모멘텀을 좀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화전자 같은 이런 이제 부품주들 오늘 자화전자가 이제 조금 빠지는 건 애플이 이제 개발자 회의가 끝났는데 결국에는 AR, XR 헤드셋이 공개가 안 됐어요. 내년 초에 이제 공개가 될 걸로 이제 다시 좀 잠정적으로 좀 미뤄졌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어저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뭐 한 4조 원에서 5조 원대 어마어마한 이제 잭팟을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옵트론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캠시스, 나무가 막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수혜주로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어차피 삼성전기를 거쳐 가지고 카메라 모듈에 탑재되는 OIS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역시도 이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밀리는데 뭐 손절가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3만 원짜리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가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IT 부품주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여름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삼성전기 17만 2,800원에 30% 지금 손실 구간인데 네.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어저께 나온 이제 수주 얘기도 그렇고 주가가 사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종목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LG 이노텍과 비교를 해봤을 때 IT 부품 대장주들 두 개잖아요. 네. 근데 LG 이노텍과 비교해봤을 때도 삼성전기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너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기 아주 좋은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뭐 역사적인 이제 밸류 저점 부근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17만 5천 원이 아니라 하반기 때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공략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적 대비해서 초저평가되어 있는 IT 대형주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전은 삼성전기를 또 꼽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이제 보유를 하시고 하반기까지 좀 보신다면은 뭐 19만 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기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지만 하반기까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좀 보유해보자라는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혼탁한 상황이잖아요. 뭐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 개별 섹터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게 방산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방산주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 제노코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동안에 또 현대로템이 지금 철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K2 이제 전차 폴란드 수출하는 것과 맞아요.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저께는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시는 나왔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도 분명히 좀 짚어드렸었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보통. 만약에 이제 전혀 이제 이런 계약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하겠죠. 근데 네. 이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공시를 하는 걸 보면 아직 도장 찍기 전이지만 뭔가 이제 수출을 위한 내부적인 이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걸 이제 회사에서 저는 시인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저께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장대 연봉을 좀 맞으면서 가다가 조금 밀려버렸지만 오늘은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이렇게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패턴이 정말 좀 탄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받았었던 LIG 넥스원도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노코는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항공우주 산업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위성통신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위성 탑체제 이제 곧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누리호가 또 발사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 위성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제노코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위성 탑재재와 이제 위성 송신기, 중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주목을 좀 해보자.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 안에 보면 방위력 개선 중점 운영 과제로 이 송신기하고 중계기, 위성 탑재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군비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니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겠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특히나 이제 동유럽,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제 무력 도발을 하는 걸 보니까 국방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무기의 이제 최신화, 첨단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제 도입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방 중기 계획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 그대로 나라의 예산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중소형 이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실적
이 엄청나게 좀 부침이 좀 심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들을 이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좀 해소가 좀 되어 있다. 차세대 이제 중형 위성이라든지 소형 위성까지도 이제 본체 부품이라든지 송신기가 동사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세계 최고의 전송 속도 720 Mbps라고 하는데요. 720 Mbps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제노코가 만들어낸 이 송신기가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 송신기 자체가 3차 우주개발 진행 계획에도 또 포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신기, 중계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형, 소형 위성 이제 본체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인 이제 상승 이후에 거의 한 2개월 이상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실적이 이제 올해 한 매출액이 한 560억, 영업이익이 한 거의 60억 가까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올해 실적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3년 동안에 지금 실적 증가세가 정말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와 이제 빨간색 이제 그래프가 우상향되는 패턴이 정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 중기 계획이 2025년까지 지금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고작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노코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 일자 목표가는 39,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방산주 제노코였고요.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무료 네. 방송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저녁 8시 온라인 방송 시간에 지금 IT 업종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녁 8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